등장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길을 건너면 서부지원이고 김여사가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 방면으로 가면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래서 법원에 주는 사인 아니냐 이런 해석을 박지훈 변호사가 이게 벌써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아무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명품 백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불기소가 지금 정해졌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불기소를 못 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 불기소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재판 결과가 있는데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풍경의 사진을 무려 18장이나 공개를 했어요. 이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방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힘내서 13,000까지 한번 올려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용장 시간 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높은 날이 바로 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용장 함께해 주실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님 김용남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용방불패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편의점. 네,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는 명확해요. 네? 1등, 2등, 3등. 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 더 취재 편의점 잘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아마 한 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 그렇죠? 거의 24시간 돌아가죠 거기. 네. 편의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얼마나 쥐어 짜는 거예요. 진짜 거기는 정말 닫고 기름치고 조이는 조직이에요. 네. 사람들이 다 오징어가 돼갖고, 네, 이거 짜갖고. 자, 제가 오징어입니다. 제가.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네, 오늘 논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냥 가면 없이 바로 한동훈 체제로 갑니다. 장비 준비했습니다. 지금. 네. 표정도 똑같아. 지금도 생중계 되는 거죠? 네, 생중계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구두 예쁜 거 신으셨죠 오늘? 자, 구두 걱정 심하시고요. 그러면요 오늘 일단 그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판결받는 건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오늘 2심 선고가 있습니까? 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네. 돈줄 역할을 했던 계좌를 내어 주었던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서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이 결과가 다 나오는데 네. 이 중에 손 씨 역할이 김건희 여사랑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지금 혐의가 있는 손모 씨가 네, 돈을 댔고 계좌를 댔는데 했던 역할이나 모습이 김건희 여사와 거의 유사해서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네. 요거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를 이제 기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건데요. 네. 1심에서는 이 손 씨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 조정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재판부가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 관련해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 인지하고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있었을 수 있다라고 재판 그 판결문에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새로 집어넣은 거죠. 이것도 판단을 해달라.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네, 있군요. 예비적 네. 공소 사실로 넣었는데 요거 이제 유죄 판결을 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관심사입니다. 일단 또 검찰에 계셨었으니까 요 주가 조작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사건. 그럼요. 예, 오늘 이제 항소심 혹시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뭐 법률적으로 복잡한 말씀을 여기서 다 드리기는 어렵고 네. 제가 보기엔 적어도 방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1심 판결문에서도 네. 손모 씨가 주가 조작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세 조정을 하려면 왜 주문을 서로 내고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행위에 분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는 이제 손모 씨 혼자 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동 정범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죄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범의 형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 정범은 그야말로 같이 모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범행을 같이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은 그 안 했더라도 교사범이나 종범이라는 그러니까 방조범이라는 네. 그거를 이제 교사범, 방조범을 묶어서 이제 종범이라고 하는데 정범이 아니고 종범이라는 거죠. 네. 따라갈 종자를 네, 써서 네. 이게 그거로 이것도 판단해 달라고 예비적으로 기소를 한 거고 그게 두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 나와야 돼요. 항소심에서 이 손모 씨가 공동 정범이 되느냐 아니면 그들의 범행을 도와준 방조범이라는 게 도와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조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판단을 다 해줘야 되는데 네. 적어도 방조범은 아니, 제가 약간 인정될 좀, 가능성이 이 법은 잘 몰라서인지 하나만 여쭤보면 주가 조작의 예를 들어 공범이라고 하면 야 이거 작전 들어간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넌 얼마까지 팔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막 팔고 사고 이거 하면 나는 그 공범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방조범이라는 게 뭔가 이 주가 조작 막 오르고 가는 걸 보면서 그냥 신고 안 하고 잘 되고 있네 이러고 그냥 구경한 방조범인가? 아니 좀 그건 이제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그것도 돈을 방조범이에요. 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그 범행 현장에 가담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방조범이 되는 거죠. 유난히 역할을 해준 셈이죠. 계좌 빌려준 네. 게 그러면 좀 방조범이 될 수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게 결국 계좌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직접 주문 넣은 부분도 있잖아요. 있죠. 뭐 그것도 사실은. 있는데, 네. 일단 하여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인정한 부분까지 보자면 적어도 계좌 빌려준 것까지는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좌 빌려준 것도 역시 주가 조작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단 말씀.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의가 인정돼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할 거를 알고 내 계좌를 쓰세요라고 빌려줬으면 네. 방조범이 되는 거고 네. 주가 조작에 이용될 줄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제 라고 하면은 방조범도 인정되기는 어려운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손모 씨는 1심 판결문에 네. 주가 조작이 범해진다는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행위 분담은 없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알고 했으니까 돈 빌려주고 뭐 했으면. 네네네. 그래서 방조범으로 예비적 공소장 공소사실. 변경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계속 나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제 자기 주장인 것이고 네네네. 다른 증거나 이미 드러난 사실을 갖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냐 없었던 것으로 보이냐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 그냥 난 모르고 빌려줬는데 갑자기 한 5억 빌려줬는데 10억이 돼서 돌아와. 이건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주문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한 게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주가 조작할 때 그 회사의 지배주주의 네. 반대가 있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절대 주가가 끌어올리거나 그렇죠, 끌어내릴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가장 많은 예. 주식을 갖고 있는. 근데 이거는 그 지배주주가 주범이잖아요. 예. 권 회장이.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또 권 회장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고. 있었고 거기 그렇기 임원이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고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따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네. 수사가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수사가 부실하다.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계속 검찰청 불려다니면서 조사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속칭 그 황제 조사라는 형태로 네네. 휴대폰 검사들이 다 경호처에 맡기고 네, 들어가서 이게 정말 조사를 받은 거냐 대접을 받은 거냐 알 수가 없다 이런 비판에 쌓인 형태로 그때 이제 조사를 좀 했다는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조사됐는지를 모르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손모 씨는 1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4억 5천인가 손해를 봤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뭐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전 한 푼 뭐 이익 본 거 없다고 네.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23억 원의 이익을 본 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다음에 뭐 12시에 8만 주 때려주삼 본인이 한 거잖아요. 아 그렇게 적었습니까? 아, 명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아니 그런 말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영부인인데 때려주삼이 네. 뭐야? 영부인 전이니까. 친근하죠. 아 전이구나. 네, 영부인이 될 되게 줄 줄 모르고 몰랐나? 범인적인 풍모네요. 12시에. 우리들의 용어를 다 구체적 쓰셔가지고 지시. 때려주삼, 네. 쪽빨아주삼 뭐 이런 건데 장삼이사들이 하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뭔가 관여한 게 있어 보인다. 네. 그러면 검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세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앞서 의원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최소한 그렇다면 뭐 주범 종범, 공동 정범은 아니다 할지라도 방조범 정도로는 처벌해야 충분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길을 건너면 서부 지원이고 김 여사가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 방면으로 가면 서울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이다. 그래서 법원에 주는 사인 아니냐. 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이런 아니냐? 해석을 박지훈 변호사가 아, 그래요? 하더라. 그래서 시간이 많은가 봐요, 박진 변호사가. 그러니까 아주 예, 상상력이 막 크게 다른데. 한강 너머의 아. 진실을 보고 있어요. 예. 아, 거기 이제 사진을 이제 쭉 멋있게 찍었는데 18컷이나 찍었습니다. 마포대교 건너 위로 올라가면 공덕동 좀 지나서 거기 서부지법이 서부지법이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손으로 가리킨 부 쪽은 네. 중앙지법. 아, 마포대교에 그러니까 강북이 요쪽이라 네. 그러면 요쪽 편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오늘이요. 오후에 예, 나오겠죠. 오늘 오후에. 네. 예. 그 만약에 이게 유죄로 나오면 용산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좀 가질 거 아니면 야 이건 이거고 뭐 우리는 전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그렇게 나오겠죠. 이건 사안이 달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누가 봐도 비슷하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손모 씨는 100억을 대출 받아서 그 중에 한 30억 갖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던 건데 거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샀다가 손해 보고 여기는 이익 봤다는 차이 외에는 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네. 뭐 그런 비판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네네네. 근데 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이게 벌써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명품 백 사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거의 불기소가 지금 정해졌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보다 한참 후에 알려진 사건인데 동영상을 거의 전 국민이 다 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기소를 해요.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불기소를 못 하고 있을까요, 검찰에서? 오. 이 사건 불기소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명품백 불기소보다 이 사건 불기소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법리적으로 보나 나중에 아무리 봐도 이거 불기소했다가는 분명히 뭐 문제가 비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명품백도 불기소하는데 이걸 왜 불기소를 진작에 못 하고 지금도 못 하고 있겠어요. 아무도 여기에 도장 찍고 싶지를 않은 아는 거예요. 거군요. 네네. 아. 이 도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좀 명확한 입장이 좀 있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늘 결과를 보고 굉장히 착잡해 보이시네요. 오늘 메뉴를 보고 아, 뭘 점심도- 드시는 것 같은데 쩝쩝이신 것 같은데 표정이. 쩝쩝. 짭이 아니라 쩝쩝. 섭섭한 표정이셨군요. 아니 대본에 있는 것만 좀 진행해 주시고 당황스럽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아마 판결이 나와도 전혀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아. 직접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기자들이 입장을 내지도 않을 네, 거다. 공식 입장을 낼 먼저 내지는 필요는 않겠죠. 없다고 생각하죠.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는 할 수 있으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일단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운명의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발전하도록 용산이 뭐 두지는 않겠군요. 너무 애써 무시하겠죠. 아, 네. 근데 그 마포대교하고 자꾸 연관이 돼요. 또 마포대교. 앞에도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상당한 자신감이거든요. 예, 아. 그 사용한 언어도 그렇고 네네. 이게 그 경향신문 통치자의 언어라고 네. 표현을 네. 하고 오늘 뭐 중앙일보도 그 비판을 세게 했던데. 난간이 좀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높여야죠. 뭐 네. 조치해라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면서 예. 이것은 뭔가 국정 운영의 한 축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냥 뭐 격려 방문이었다라고 하면 아유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십니다. 네네. 예, 뭐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요 정도의 워딩이 나와야 맞는데 조치, 그 선제적 조치를 하라 그랬어요. 조치는 늘 선제적으로 해야죠. 아니 그리고 네. 주어가 네. 저와 우리 정부는 그래요, 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와 우리 정부는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우리 어떤 자신감인가. 당장 내일 재판이 있으면 아니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영등포 경찰서에 그 조사 일정이 잡혀도 전날은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렇죠. 밥이 안 넘어가요. 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런데 내일 재판 결과가 있는데 본인과 관계없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한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나와서 쫙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네네네네. 같은 풍경의 네. 사진을 무려 18장이나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포즈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모종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데 저는 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네. 네. 하여튼 용사는 혹은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그 자신감 있는 행보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오늘 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신감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라는 의심을 네.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계신다는 네, 거죠.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네. 네. 아니 근데 요 그 네. 골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프. 요건 골프. 근데 추가 확인된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 골프. 네, 네. 그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 네, 네. 근데 그 장경태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취재를 좀 했는데 네. 장 의원은 확실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통령 부부가 골프 친 거는 약간 좀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왜냐하면 하던데. 예.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어린이 사진으로 네. 네, 네. 상당한 논란이 됐었고 예, 예,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세게 붙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마 그 조사나 재판이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무슨 골프냐 그러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대응이 했어야 나왔겠는 되는데 거죠. 맞아.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장경태 의원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건데 네. 그 한성대 골프장이라는 게 성남공항 옆에 있는 군 골프장이고 골프에는 3부가 없습니다. 1부, 맞습니다. 2부만 있습니다. 군 골프에는 골프장이 3부가 네. 없죠. 없어요. 군 골프. 골프장이라서. 예, 예. 네. 민간 골프가 아니라 군 골프장. 그리고 거기는 3인도 되나 봐. 그러게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보통은 4명이 가는 거 4명 아니에요? 가야 네. 되잖아요. 아니, 근데 어쩌면 뭐 그냥 두 분이 조금- 쳤을 수도 있고 한 분은 그냥 아 근데 경호처 1인이 티샷 멤버라는 표현을 썼어요 장경태 의원이. 네. 그러니까 같이 골프를 쳤다는 쳤다. 취지로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여튼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네. 1부와 2부가 끝나고 모두를 내보내고 오후 5시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도착을 했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골프를 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용현 장관 당신 아니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김용현 장관 자기는 절대 절대 아니다. 못 벗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대통령 내외가 온 것은 확실하고 이게 확실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고발당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날이 이제 8월 24일인데 네, 이날은 네, 이제 부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어떤 장례식이 진행되던 와중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골프를 칠 수 있냐. 일각의 정치인들은 아이 그 대통령 운동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거냐라는 비판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날도 너무 골프 치기 너무 더운 날 아니었나요? 뭐 다 계속 더웠죠. 하루 말고 계속 안 더웠- 더운 습하고. 날이 있었나요? 어떻게 골프를? 저녁이니까 뭐 해가 좀 지면. 아유 그래도 5시도 그때 더- 계속 열대야 조심해갖고 네. 골프 치기 적절한 날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골프 그러게요. 친 게 아니, 김건희 여사가 근데 신기하시군요. 김건희 여사가 골프를 원래 많이 치나요? 그런 뉴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건 개인 그럼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취향이니까. 건가? 알겠습니다. 네, 네. 여튼 네. 그 골프 관련된 네. 의혹은 뭐 좀 있으면 또 밝혀지는 바가 있겠죠. 뭐 네, 한두 분이 네. 보신 건 아닐 테니까. 그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라는 단어를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재영 목사 명품백을 건네준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최재영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리기로 했는데 요걸 두고 이제
박범계 의원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김건희 무혐의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했었어야 될 수사심의를 뒤늦게 이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하고 나니까 아차 그래 이것까지 다 해서 다 털어주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는 최재형 수사심의위에서 새로운 뭔가 나올까봐 검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제 박범계 의원 주장은 아니 그냥 검찰은 이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네. 예정된 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절차를 하나 밟아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글쎄 박범계 의원의 논리는 선뜻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최재형 목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가 적극 주장을 해갖고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인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의 여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검찰 심의위원회라는 네. 단계가 하나 더 거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건데 뭐 한 사람은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준 사람이니까 네.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거면 두 사건을 한 번에 열었어야 된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불리한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지금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날 열리면 최재형 목사 측은 저는 죄가 있어요. 제가 청탁하려고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준 거예요. 라고 할 거고 검찰은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의도로 선의로 그냥 아무 대가성 없는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사실은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안 했으면 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털기 위해서 뭐 연다는 거는 조금 비약된 그렇죠. 논리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두 사건을 묶어서 한 번에 연다. 그럼 영부인과 최재형 목사가 다 피의자인 사건 두 사건을 한 번에 열면 최재형 목사가 그런 주장을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 중에 보다 많은 숫자가 이거 좀 이상하다. 수사를 더 해봐야겠네. 네, 네. 알선 수재 부분이라도 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사는 안 돼, 좀 미진하네. 네. 이렇게 나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 라디오 듣다가 국민의힘의 신동호 의원이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검찰에서 수심위까지 해서 네. 결론을 낸 사안인데 이거를 또 뭘 저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 네. 야당이 특검 요구하는 거 옳지 않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잖아.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거를 정말 조사했던 실무 담당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 종결 처리했잖아.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열었는데 네. 문제 없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요구해서 또 심의 두 번이나 연 거야. 네, 그런데도 네, 네, 네.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다 확인이 됐는데 무슨 특검?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이제 이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서 네. 이걸 뭘 또 들여다볼 일이 있냐 뭐 이런 맥락으로 입장이 나왔어요. 네네네. 고위 관계자 멘트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무결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미 벌어진 네. 상황을 그렇죠. 그렇게 이용하는 이용하는 거야. 거죠. 그러네. 있을 네.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분이 네. 그 리볼드 아르기닌을 드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활력이 넘칩니다. 활력 넘치는 네. 한덕수 총리 네.
요즘 굉장히 이슈의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말 최장기간 총리 아닙니까? 이 정부 5년 총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 예.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네. 어제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받은 것이 그 통틀어서 네. 강해진 한덕수. 다 한덕수만 남았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이원주 의원과 설전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한 1년에 한 번, 두 번 볼 정도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연일 막 의원들마다 맞아요. 예, 다 저렇게 강하게 하시는 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용산에서 큰 축하나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 지지 발언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원래 건지. 한덕수 총리가 이제 약간 예. 이렇게 능글능글능글하게 빠져나가는 걸 예, 잘 예. 했었어요. 원래부터 옛날 총리 할 때도 아 참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는 반박도 못하고 얄밉게 말한다. 근데 또 자기들 편에서 봤을 땐 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네. 그 모든 발언을 다 톤을 높여서 하신다는 네. 것이 활력 덕수라고 해서 네, 리볼드 덕수. 네. 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오래전에 한 번 총리를 이미 했었고 예. 두 번째 총리잖아요. 예. 네. 이런저런 그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대신 뭐 국회 나가서 매맞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도라는 게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네. 매도 세게 맞는 건데 이걸 뭐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지금 마음을 고쳐 잡으신 거 아닌가. 그죠. 어차피 나는 이왕 할 끝까지 거면- 할 수밖에 없어. 아하. 어차피 내 후임자 없어. 아하. 라고 계속해서 의원들은 나 두드려 맞는 거 이제 그만할란다. 나는 이제 확실하게 나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그만두든 말도 하여튼 하겠다. 아니 아니, 지금 그게 상황을 아니죠. 봐도 네. 그만둘래야 둘 수 없어. 없는 상황이에요. 뒤에 누가 올 사람이 없어서. 네. 아니 왜냐면 국회 동의를 어떻게 받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왕 할 거니까 초긍정 마인드를 네. 가지고 그런 네. 공격적으로 할 말을 화끈하게 하자. 아하. 좋은 거 먹고 힘을 내자. 이제 약간 이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네. 좀 그래도 있는 것 어차피 같아요. 내 후임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 최후의 근데 총리로. 저기 네. 정치권에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뭐 새 총리 후보를 찾고 있다라는 설이 아, 또 그래요? 돌아요. 네. 네, 그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팔색조 느낌도 받아요. 팔색조? 네, 왜냐하면 네. 그 대정부 질문 첫날 박지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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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과 예. 주고받은 만담은 네. 정말 코미디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좌중에 정말 폭소가 계속 터지고 아이고 의원님 뭐 그러면 뭐 저는 국정원 한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끝내 안 불러. 네, 맞아요. 아유 뭐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는 기자들이 많던데요. 네. 맞아. 그것도 어. 약간 좀 톤 높여서.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관료를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전 정권의 운명도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지킬 것은 지켜주되 네.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던 바에 대해서는 네. 잘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또 선을 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 질문의 적절성과 네. 답변의 적절성을 한번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어떤 거죠? 같은데, 그러니까 TMF 사태 이야기를 이현주 의원이 질문을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이게 무슨 정부의 공동 책임이냐, 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이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당연히 정부에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전이 다소 이제 좀 작아져 버렸는데 이거는 뭐 답변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한덕수 총리? 제가 보기엔 이현주 의원이 약간 나이브하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냥 큰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의 피해자가 책임이 많은 사건이 벌어지면 정부의 책임을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궁하고 네. 대충 인정하고 넘어가는. 근데 거기서의 책임은 사실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사에 다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도 수준의 질문이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거기서 무슨 책임이냐? 법적 책임으로 싹 바꾼 거예요. 그렇죠. 아하. 네, 맞아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함부로 하느냐라고 역습을 해버리니까 약간 준비가 안 돼 있던 약간 당황한 거예요 거기서 의원이 약간 거기서 이제 약간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법적 책임으로 받아친 게 어떻게 보면 좀 노련했다고 아하.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게 아, 이현주 네네네네네.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네. 거죠. 정부가 무슨 고리대금업을 하냐. 이거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그걸 그렇게 네. 뭐 공동 책임이라는 무서운 말 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제 이렇게 이제 공방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내내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 국회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목소리는 높은데 컨텐츠는 허약하다. 누구요? 하여튼 뭐 누구든. 누구든. 네. 네. 그래서 질문에 네. 각이 잘 안 살아 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네. 고리대금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자율이 5.5%였는데 그것도 최고가 5.5니까 네. 그 밑에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네. 근데 최고 이자율 5.5%를 갖고 고리대금업이라고는 우리가 안 표현을 하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센 단어를 고른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무조건 센 단어 크게 책임을 물으면 거기서 좀 일부라도 인정을 하는 거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준비 없이 질문하면 이렇게 역습 당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빗나가면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윤석열 정권의 이제 그 누구죠? 그 김태효 차관, 차장, 네. 김태효 안보실 안보실 차장. 에 네.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방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김태효 차장이 그 학자 시절에 썼던 논문들을 다 찾아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친일적 행각을 했는지를 쫙 찾아내서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리만 높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승부해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네. 요 그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만 더 네. 짚어보자면 우리 사도강산 이야기가 사실 첫날에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가 연결되어서 그 지금 다시 또 외통위에서 한 이야기, 외통위 회의에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이제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우리 정부가 동의하면서 그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라는 거 이제 방어 논리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 근데 아직까지도 추도식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또 일본 정부 인사가 추도식을 하게 되면 참석을 하겠느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요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빠르면 9월에 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9월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하다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협상 당시에 체크를 했었어야죠. 의원님만큼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안타깝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도식을 일본 정부가 이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랑 합의를 해서 합의할 때 그럼 추도식을 열자라는 거 우리가 약속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걸 사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 이거 7, 8월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네네네. 9월에도 역시 계획이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도 못할 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양보한 게 얼마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뭐 추도식 정도는 더군다나 네. 일본 이제 총리 바뀌잖아요. 예. 기시다 그렇죠, 총리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총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조금 있으면. 네. 근데 총리 퇴임 직전에 방한해 갖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도대체 내일 모레 물러날 사람하고 뭔 정상회담을 하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아니 그 기왕 정상회담 씩이나 하게 됐으면 네. 요런 거라도 마무리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날짜 확정이라도 그리고 네. 행사 규모나 주체 성격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태열 그 외교부 장관도 제가 보기엔 저런 태도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뭐 어떻게 개선책을 해서 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갖고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뭐 의원님만큼 뭐 철저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쏘리 하고 많은 것 같아요. 왠지 이게 그 사과의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외교부가 뭔가 의지가 좀 부족한 거야 아니면
우리 모르는 뭔가가 계속해서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서 그냥 말을 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에서 정해놓은 큰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죠. 네.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틀을 정한 는 따로 있고 아. 그 틀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생기겠죠. 근데 같은 공무원이라도 네. 정은경 본부장 생각해 보세요. 네. 질병관리본부장.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터졌을 때 진짜 비판 많이 당하고 뭐죠 징계 받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영웅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리더가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장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의 태도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태열 장관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네네네네. 판단을 하고 있어도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을 바깥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둘 결심을 하고 세게 붙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 순응하고 넘어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까지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강점기 때 우리가 무슨 나라가 있었냐 다 뭐 일본 국적이었다. 국적법에 따라서 우리는 국적도 없었어요. 조선인들은 호적령을 내려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박명림 연세대 교수에 네. 따르면. 그러면 있었던 역사적 사실도 망각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일본에 편들면서 소위 이제 친일 내각을 구성해서 하면 그분들이 일본 내무성 가서 일하지 왜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이라든가 일본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일본에 밥 좋아할 수도 있고 사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의 과거 역사를 좋아할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근데 그렇게 편향적으로 갈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잖아요. 그게 다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호 차장이 도대체 뭐가 목표이길래 어떻게 하고 싶길래 도대체 이렇게 난리를 치게 만드는 거냐. 나를 갖다 바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독도 네. 조형물 같은 경우도 뭐 다 노후에서 교체했다고 하는데 해시계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왜 독도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다들 그런 거예요. 김태호 차장을 최소한 파면을 해야 된다. 파면?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분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20살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김태호 차장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김태호라는 이름을 안 해요. 국회 그 대정부질문장에서.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냥 그분. 그분. 계속 그분.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직급은 사실 차관급이지만 네. 이분이 누리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우리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아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그런 분 국가 또 하나 영도자가 있죠, 또. V1이야, V2야 논란 있는 건 이해돼요. 그러면 신기하네.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분들이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치하고 그렇죠. 있다 이거죠. 예. 그분. 와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뭐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을 예. 이제 걱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7개 시도 의료 거점 병원에 네. 1급 비서관을 파견하겠다라고 특단의 조치를 윤정은 신개념 네. 비서관을 보냅니까? 조처 아닙니까? 특단의 오. 조치를 내렸어요. 어느 무협지에서도 보지 못한 초식에 네. 주치의를 보내는 정말 것도 아니고. 새로운 초식에 네. 대통령실에서는 현안 있는 비서관실 2-3개는 빼고 다 갔다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비서관실뿐만 아니라 예. 정무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경제 등등등 비서관들이 다 총동원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나옵니다.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 정호성. 3 비서관이 광주 기독병원을 찾았다. 박근혜 정부 때 그분 네. 또 그분이네 그분도. 그분이래요. 네, 아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다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용산 시민사회 비서관 간지 좀 왔고.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광주에 병원으로 갔어요. 네, 네. 병원 가서 이제 뭐 해요? 뭐 이제 휴일 근무, 야근 이런 거 하는 건데 지금 거기서 병원 상황을 보고 병원 문고리 정권이 어떻게 병원 문고리를 잡고. 이걸 소독해야죠. 네, 소독. 소독도 방역이 하고 중요하니까. 방역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의사들이 제일 황당하고 네. 정말 화가 나는 대목이 1급 비서관 파견이라는 거예요. 그럴 진짜 것 같아. 뚜껑이 열린다. 이거 뭐냐면 그 니네들 일 똑바로 하는지 혹시 네.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무 태만은 아닌지 태업하는 건 아닌지 우리 감시할 거야. 이거 아니고서야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에 와서 뭘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1급 정도 되면 네. 누가 의전을 해야 되냐면 병원장이 의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의 병원장이 움직이면 네. 병원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그 학교에 장학사 선생님 오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게 과연 응급실에 이 심각한 응급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냐? 의사들이 빡쳐 있습니다. 복지부에 무슨 공무원들을 이렇게 뭐 한 3-4명씩 이렇게 좀 가서 무슨 뭐 잡일에 좀 도와라 뭐 이러면 차라리 좀 모르겠는데 아. 1급 비서관이 아니 서로 싫어요. 복지부 공무원도 싫고 그것도 의사도 싫어요. 싫죠. 그렇죠. 1급 비서관도 싫고 의사도 싫은 그래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설명을 한 번만 더 전달을 드리고 네네네. 정확히 말씀드려야 네.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의료 현장 상황을 2중, 3중으로 두텁게 점검하자는 취지. 그리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에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구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아, 격려해서 그만했어. 대통령님 격려. 대통령님. 피자 치킨 가는 거 제발 격려 아닙니까? 피자 치킨 가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 1급 비서관은 왜 보내시는 아니 거예요? 그럼 뭐 2급 뭐 9급을 보냅니까? 1급이라는 거는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 그 응급실에 아. 대단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정영진 씨. 앞서가는 사람들과 네, 관심이 뒤에서 필요- 오는 사람들 우리의 추석 관심이 필요한 영상도 거죠. 많은 관심이 필요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좀 관심 굴려주세요 공. 좀 높은 분을 보내는 게 그만큼의 관심을 표현하는 그럼요. 아, 신박한 논리인데. 참 이해는 안 되는데. 여튼 뭐 그런 이제 취지가 있다고 하고 네. 요거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굉장히 좀 지금 안 그래도 감정도 안 좋은데 정부에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이게 갈등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병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비서관이 와갖고 뭐 이게 음. 둘러보고 뭐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면 네.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로 해도 음.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는 건데 아니 그리고 현장 점검을 대통령실 비서관 아니면 그 현황 파악이 안 돼요? 안 된다. 대통령실은? 난 그것도 황당해요. 도대체 비서관들이 전국으로 쫙 흩어져 갖고 알아보지 않으면 지금 현황이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대통령실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각종 정보부서가 됐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됐던 거기서 올라오는 보고 안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난 아무도 못 믿어. 내 새끼가 직접 가서 보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만 내 믿을 거야. 네네네. 다들 심각하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심각하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우리 식구 애들 풀어갖고 보고 오라고 한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초식이에요. 이런 초식은. 왜냐면 저희도 한번 네. 그 리볼드 아르기닌에서 직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아, 여기를? 그 방송 구경한다고. 그게 구경이겠어요? 나는 이거 방송 내내 리볼드만 머리에 있어갖고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아니 근데 정무비서관, 네. 시민사회비서관, 경제비서관이 예. 병원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분들이 차트를 씁니까? 수술방에 들어갑니까? 뭐 주사를 놓습니까? 뭘 합니까? 통상 가면 이분은 한 사람만 갑니까? 아니죠. 세트로 아니죠. 가겠죠. 1급 비서관 비서실에 1급 비서관이 가는데 예. 혼자 안 가죠. 예? 그러면 고속버스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차 타고 갈 수도 아니 근데 있고. 물론 그런 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저 추석 기간 내내 응급 의료 상황인데 한 번도 안 와보냐, 혹은 뭐 관심을 있는 거나 없는 거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뭔가 관심을 표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나 네. 의사들이나 다 바라는 게 대통령이 응급실에 왜 와요? 저는 안 오는 게 좋. 아니 응급실에 네. 의사 있고 환자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불필요하게 막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급기야 1급 비서관들까지 쫙 전국으로 흩어져.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저로서는 도무지 상식을 뛰어넘는 조치다. 네, 네. 이런 근데 이런 생각이 와중에 듭니다. 또 병원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요새 병원 뭐 문지방 달아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대 병원, 추경호 네. 원내대표 중앙대 병원으로 이 여당의 투톱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 네. 2025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당장 그냥 내년 의대 정원부터 네네. 근데 이제 정부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가 입장이죠. 불가능하다라는 네. 입장을 약간 이제 뭐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다시 장상현 사회수석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겁나겠죠. 만약에 뭐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 외통수에 빠진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기 위해서 그래 이미 모집 요강도 다 발표하고 대학별 정원도 다 변경해놨지만 그냥 의대 정원 동결이야. 예년과 같이 3,058명만 뽑을게. 1,509명 더 뽑기로 했는데 이거 없던 얘기로 하자. 그러면 일단 의료계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이나 의사가 아닌 대치동 엄마 모임과 대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더 세요 이쪽이. 훨씬 더 무서워요. 물불을 안 가려요 여기는. 아, 혹시 그 전략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마들을 협상장으로 모시고 나오고 의사들과 직접 싸우게. 대화하게 하는. 제가 보기엔 양쪽에서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아, 정부가.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네. 게, 일단 올해 아이들이 다 유급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배운 게 없어서 시험을 볼 수도 없대요. 아, 지금 이제 의대생들. 예, 네. 그래서 전부 뭐 제가 아는 한 의대생은 인형에 눈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 정말 단순한 거 하고 싶다고 그냥 일 안 해요. 요즘도 근데 인형 눈 붙이는 그런 게 거가 있대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재밌게 하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나이는 저기 과외 알아봐 달라 그래서 과외 시작했고. 네. 그리고 하나이는 뭐 군대 가버리고 막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유급이에요. 그러면 3,000명 있죠. 거기다가 내년에 3,000명 정원 있죠. 거기다가 1,500명 더 뽑죠. 그러면 7,500명을 내년에 이제 가야 되는데 수용할 만한 시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정부 정책이 쭉 나왔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2030년이에요. 음. 그럼 애들은 내년에 뽑아놓고 시설은 2030년에 갖추면 그 사이에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고. 네. 다 떠나서 애초에 대통령이 그랬어요. 지금 결단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우리 의사가 없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결단해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당장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정책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좀 당면 과제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일단 당장 응급의료나 이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의사들하고 만나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 장기 과제로 이제는 의사들도 동의해요. 필수 의료 확보해야 되고 지방 의사 만들어야 되고 공공의대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그게 4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순차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늘리자. 이거는 장기 과제로 두고 이렇게 좀 그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조규용도 못 잘라 박민수도 경질 안 해. 대통령 사과는 없어. 2025년도 의대 정원 못해. 이렇게 되면 대화가 공전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나섰던데요. 대통령이 결심하라고. 네네네. 아,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가 이제 사실상 연휴 연휴죠.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라고. 네. 그렇죠. 예, 그때 한 주간 굉장히 하여튼 걱정이 좀 많이 되고 그때 특히나 응급실이 많이 사람들이 오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멀쩡하던 애들도 연휴 딱 시작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열나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한. 아, 그리고 또 뭐 벌초나 뭐 등등해서 여러 그렇죠. 뭐 안전사고들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좀 큰데 지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비서관들 보내는 일 말고는 딱히 네, 여야 없는 의정이 것 같다.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워낙 강권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끝으로 하나만 좀 볼까요?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구성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의원도 9명이 참석을 실제로 한 상황. 12명 중에 9명이 네, 민주당 네. 의원들이에요. 네, 이 이름 한번 불러드립니까? 어떤 의원들이죠? 김정호, 강두구, 문정복, 민영배, 박수현, 복기왕, 부승찬, 양문석 의원이고요. 아, 전투력 의원들이 많아요. 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12명의 탄핵준비의원연대는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액션들을 취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의미라면 마이너스 효과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요? 예. 어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탄핵은 예. 미국은 정치적 탄핵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법적 탄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탄핵이라면 저런 모임을 의원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 자체를 의회에서 하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지지율 등을 검토할 때 이제는 탄핵을 논의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탄핵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사법적 탄핵이란 말이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결국엔 헌법재판관 9명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고 네. 탄핵 사유는 인기가 없어 정치를 잘 못해 뭐 이런 사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범죄 행위가 입증이 돼야 탄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의원들 12명이 모인다고 거기서 무슨 범죄 행위를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계속 특검법 발의를 하고 그걸 통과시키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시행은 번번이 안 됩니다만 결국에는 사법적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관여된 범죄 행위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밝혀지기 위해서 어떤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사기관의 활동을 이루어지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지 무슨 탄핵 준비 모임을 한다고 아니 그리고 탄핵이란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네. 실제로 탄핵이 필요할 때 김이 새서 안 돼요. 말의 무게가 너무 사라질 네. 수 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혹시 목 기자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모였어요. 온도가 99.9도. 네,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뜨거우면 또 아.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네. 무슨 마음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 것 같고 네. 평소에 저도 이렇게 많이 인터뷰 모셨던 분들이라 이제 성정이나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네. 근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될까? 네, 그러니까 네,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 길은 좀 아닌가 봐. 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하여튼 이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도 이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가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아, 맡기로 김준혁 했고요. 의원, 네. 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등도 함께합니다. 네, 가슴이 뜨거운 분들 네. 한번 다시 저희가 이름 호명해 뭐 드렸고요. 몇 분은 총선 과정에서 이름을 많이 들어본 분들이 좀 꼈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뭐 그러네요. 논란이 많았던 분들이 몇 분 껴있네요. 어떻게 이런 탄핵준비의원연대는 정치권에서 보실 때 누구로 갈까요? 김문수, 한동훈 누구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한동훈 갑니다. 직접 갑니다 오늘. 저는요 탄핵이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요 여야정 협치 이거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 그런데 오늘 장르만 여의도님 만찬 있습니까? 만찬이요?
없어. 뺄까봐. 혹시 저 빼고 아, 아니죠? 한동훈 패싱 안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뭐 반드시 네, 모시고 무조건 싶습니다. 같이 네. 가요. 아니 근데 눈빛이 저를 피하는 네. 대통령실 그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를 뺀 거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오히려. 왜냐면 근데 제 친구들은 왜 빼신 거죠? 친한 아니. 띠는 왜 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용산 식구파가 아닌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용산파가 아닌 게. 용산 같이 밥 먹는 식구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고마워해야 될 일 같아요.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언제 주황색 유니폼 입으셨어요? 불편하셨나요? 몇 달 됐어요. 그래. 만약 거기에 친한 개의원 누구 있었으면 바로 그냥 뿌락치로 이렇게 큰일 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접자가 또 한 13,000분이 넘다 네, 보니까 네. 조금 끝내기가 아쉽습니다만. 아쉽습니다. 네. 뭘 좀 더 할까요? 뭐 좀 없애 관심 있는 주제 있으면 한 2분만 더.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네. 제가 보기엔 비로소 진정한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네.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뭐 이거를 그 얘기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뭐 그게 협의체가 실제로 네네. 의료계까지 포함해서 출범될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화두를 선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기자들이 따라가서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질문할 게 뭐였겠어요?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3자 추천안 한다고 하셨는데 왜 언제 하실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이 질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화끈하게 밀어버렸어요. 그 주제를. 의제를 확실히 바꿔버렸구나.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정치인이 그런 의제들을 자기가 이렇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입니다. 네. 딴 건 몰라도 요건 왜 잘한 나에 것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문수를 왜 부정합니까? 알겠습니다. 구독자들 좋아요 좀 눌러줘요.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네. 오늘은 왜 좀- 좋아요를 부정합니까? 국적이 어디요? 기재 편의점이요? 자, 여러분도 버스에서 내릴 때 뭐 하십니까? 벨 누르고 내리시잖아요. 예, 저희 방송 나가실 때도 항상 저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문이 안 열립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남 전 의장님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최윤경 기자님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 최윤경 기자님 확실히 정말 센스가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한동훈 이제 가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가발 좀 벗을까요? 네, 살신성인으로 머리가 진짜 땀이 막 쩔었어요. 웃기겠습니다. 지금. 예. 아니 약간 가발이었어? 군데군데 저 네, 부분 짠 가발이었어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네. 지금 가발이었어? 벗으니까. 여러분 웃기기 위해서. 예. 그래. 많이 더웠을 텐데. 아유 진짜 고생 많이 많았습니다. 더웠겠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